차쟁이 진재영과 떠나는 중국 차여행. 차쟁이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운남 차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해에서 운남까지 이동과 그 다음에 남나산 차왕수를 보러 가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진, 뇌달산, 파사 쪽을 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맹해의 지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숙박하고 있는 이 맹해현에서 출발해서 여기저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경홍 이쪽에서 반포체, 남나산, 차왕수를 보고 나서 맹해현에 왔죠. 여기서 이제 자고요. 이제 오늘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요. 이쪽 남쪽 이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맹해현에서 이쪽 경낭화진으로 갔다가 또 파진 쪽으로 올라가고요. 다시 경낭으로 와서 또 뇌달산,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데요. 뇌달산이라는 곳을 가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파사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맹해현의 아침입니다. 맹해현에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때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자산을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은 좀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8시에 아침을 먹는데요. 아침은 제가 7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매일 이 운남의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운남의 쌀국수는 요거는 이제 소고기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 베이스고요. 요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박하 이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띄우고, 이 돼지고기는 10원, 소고기로 하면은 12원. 아주 아침을 시작하게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미시엔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가격이 보이시죠? 돼지고기는 8원, 소고기는 1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미시엔, 미선이죠, 그죠? 이렇게 좀 칼국수 같이 좀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미간이라 그러죠, 미간. 자,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양념이 보이죠. 이게 이제 박하이팔입니다. 뭐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뭐 계란 후라이를 하나 넣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파고요. 선택할 수 있고, 또 받고 나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마늘도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식초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간장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을 쌀국수를 이제 든든하게 먹고 나서 한번 과일 가게를 한번 둘러봅니다. 못 보던 과일 있습니다. 이게 화삼과죠. 이게 뭐지? 이제 하나에 12원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운남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수입해 오는 거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도 못 본 거니까 또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먹어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꿀을 꺼냅니다. 이게 안에 영양 성분은 많은데 맛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꿀을 넣어 먹어야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해달라 했더니 12원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까서 이렇게 서비스 비용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꿀 풀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로로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빨아먹는 먹어봤는데 정말로 무미에 가까웠고요. 영양 성분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뭐 사실은 알 수 없지만은 뭐 그래도 하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자, 이제 차산으로 출동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온산 맹해현의 가게인데요. 여기에 가서 또 차 한 잔을 마시고 출발을 합니다. 온산 가게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과 또 많은 차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죠.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한번 마신 차는 봉황산 고차를 한번 마셔봅니다. 자, 이제 든든하게 마시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이제 가는 길에 길 옆에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에 이번에 갔더니 모든 돌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차자를 다 새겨놨습니다. 한자로 차자. 새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다 차자를 다 새겨 놓은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보이시나요?
이 도로에 새길 수 있는 모든 도로에는 다 자자를 새겨놨습니다. 괜찮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밑에서는 안개가 자욱했잖아요. 근데 위에 올라오니까는 이제 여기는 지금 햇볕이 쨍쨍한 거죠.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명예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자, 올라왔더니 이제 구름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광경을 자아냅니다.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경치가 멋지지 않나요? 운남은 구름과 관계되는 경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구름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요. 참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파진이라는 마을로 왔습니다. 파진이라는 마을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차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륜구동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흙탕 길이라 가지고 도저히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 그 홍토 아니면 황토 위주의 이제 흙이 많은데 또 이렇게 하얀 색깔이 보이길래 한번 가서 봅니다. 약간 시멘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토양은 뭐 이런저런 다양한 토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차 생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차 맛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위에 도착했습니다. 파진 쪽에 이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차밭을 온 거죠. 저기 깊은 데는 뭐 들어가기도 힘들기도 할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요. 자, 이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쪽 산봉우리들도 다 이제 차들이 있겠죠. 여기 밑에가 경남화진이고 또 여기 올라왔고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차나무들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굵은 것 같진 않아요. 엄청나게 고차수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굵기도 상당히 굵은 거죠. 뭔가 이 파진에 고차수와 새소리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전부 다 고차수입니다. 수령이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서 나온 차들은 품질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의 모든 운남 쪽이 그렇듯이 여기도 생태계가 아주 좋습니다. 자, 보시죠. 나무들이 그렇게 크고 또 굵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환경이 약간 밀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해발이 높고 하지만은 남쪽이다 보니까 밀림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멋진 풍경입니다. 자, 이제 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거기 현지 친구가 말해줍니다. 먹을 수 있는 거미가 있다 그럽니다. 먹을 수 있는 거미. 이게 먹을 수 있는 거미라 그러는데요. 되게 이쁘죠? 이쁜데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거미라고 합니다. 자, 동네마다 차 품종이 틀리고 그에 따라서 또 보이는 싹의 어떤 모양도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이는 거는 좀 노란색이 강하고 털이 많고 윤기가 자라라 흐르는 그런 어떤 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 차나무 밭에서도 또 모든 차나무 품종이 같은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때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계획적으로 심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마다 어떤 일정 정도의 맛의 어떤 경향은 있지만 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게 아마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차 꽃도 아직 피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좀 느린 거죠. 자, 내려오는 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돼지차 밭이 있다면은, 돼지차 밭이 있다면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차를 또 세우고 올라가서 또 사진 한번 찍어봤는데요. 돼지차 밭도 상당히 잘 갖고 놨죠. 사실은, 보기 좋은 걸로 따진다면 돼지차 밭이 더 멋있죠. 이렇게 가지런히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차밭에 있는 차들은 또 그렇게 수령이 아주 적게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수령도 꽤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밀식 재배를 하니까는 아무래도 영양분이 부족할 거니까는 뭐 비료도 필요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약해지면 농약도 치야 되고, 막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규칙에 맞춰서 친다면은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고차수가 워낙 맛있으니까는 뭐 비교한다면은 이런 차나무들은, 찻잎들은 그렇게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덜 하게 되고 또 가격이 낮아지고 그런 건데,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떤 자란 차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은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해발이 아주 높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하이그론, 고산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환경도 좋고요. 뭐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차밭이 이쁘죠.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 이제 마을로 내려왔고요. 마을에서 이제 찬홍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자,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니까는 또 수도가 보이네요. 수도가 보이면 저는 또 TDS를 재야 되겠죠. 자, 재어봤더니 14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낮게 나오죠. 이 어떤 물이에요?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여기 관이 보이시죠? 저기 산 쪽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온 거라고 그럽니다. 자, 이 물이면은 찬물로 쓰기 아주 좋겠네요. 했더니 찬물로 쓰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구매를 해서 쓰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순정수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TDS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물이라는 거죠. 왜 저 물을 쓰지 왜 이 물을 쓰세요? 했더니 이제 만약에 비가 온다면은 이제 흙탕물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이쪽에 이제 파진 쪽의 차를 맛을 봤는데요. 이쪽의 차들은 좀 쓴맛 같은 울맛이 강하고 좀 그런 차입니다. 하지만 향은 좋고 또 뒤에 단맛도 아주 좋은 뭐 그런 차들이고요. 자, 저는 여기저기 구경할 게 많습니다. 여기 찬홍이 이제 산에 갈 때 이제 쓰는 칼들, 그 다음에 칼집들이 보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제가 이제 가져올 수는 없죠. 시골에 산다면은 꼭 쓰고 싶은. 근데 사실은 위험하죠, 그죠? 안 쓴다면 좋겠죠. 이런 그 칼집을 제가 꼭 사오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말이 떨어지지 못해서 이제 사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말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그 아까 파진 쪽인데요. 여기 벌써 구름에 가려지는데 여기 위쪽입니다. 여기 위쪽에서 우리가 아까 차나무를 봤었고 이제 내려왔었고요. 조금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내달산을 갈 건데 아마 이쪽이 어디 산 쪽입니다. 자, 마을의 모습이고요. 자, 점심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운 물고기로 이제 만든 요리,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어떤 야생 채소들,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매콤하니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주도 한 잔 곁들이는데 저는 그냥 맛만 보고 백주죠. 맛만 보고 이렇게 어, 많이 마시지는 못하죠.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개량된 집입니다. 개량된 집인데 집안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난방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사실은 추운 편입니다. 아침이나 그 밤에는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연기를 이렇게 발생시킴으로써 또 고기 분연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곳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뇌달산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쪽에 이렇게 높게 보이는 쪽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가는 길에 보니까 또 이런 돼지 차밭이 보이죠. 자, 뇌달산까지는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쉽게 올라와서 이제 산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너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다가 신발도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꽤나 깊은 산속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다 산에 꽃자수 잡아서 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올라와서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 가다 보니까는 이런 기생 식물도 보이는데요. 이전에 경매 쪽에 가면은 이제 방해각이라고 이제 기생식물이 많이 보이고 또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요거는 이제石斛라는 식물인데 이 길면에 이렇게 길게 쭉 늘어지기도 한다 그럽니다. 요것도 이제 그 어떤 약효도 있고 그 다음에 차와 이렇게 같이 달여서 먹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얻어봤는데요.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레이다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그냥 야생입니다. 야생. 환경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나무들 보십시오. 전부 다. 감탄만 나옵니다. 여기 너달산에 지금 와 있는 부분은 한 해발이 거의 한 1900m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상당히 높은 쪽이죠. 저 안쪽으로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저희는 뭐 들어가기는 너무 좀 위험하고 하니까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경낭화 진에 있는 흥룡담이라는 못이죠. 못, 저수지죠. 여기 옛날에는 뭐 흥룡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파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사탕수수밭입니다. 여기저기 상당히 사탕수수가 많이 보이고 있죠. 자, 파사촌으로 왔는데요. 이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런 그 마을 입구에 조형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마을이 수입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짓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두 개나 이렇게 연달아 짓고 있습니다. 요거는 파사촌, 그 다음에 안쪽에 거는 파사라오짜이, 파사노체의 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또 조형물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찬홍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또 차를 한 잔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마을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파샤 쫑짜이 그 중채 가운데 마을 이렇게 이 얘기죠. 자, 마을의 모습이고요. 자, 차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파사 쪽 차는 뭐 어떤 쓴맛도 물맛도 강하지만은 또 단맛도 이렇게 강한 뭐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차를 만드는 그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왔더니 마을에 콧불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6마리가 보입니다. 6마리. 왜 그러냐고 보니까는 옛날에 여기 마을 위에 산 위에서 그 콧불소가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뭐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 전설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시녀탕이라 그러는데 시녀가 그 코뿔소란 얘기고 탕은 이렇게 그 연못 뭐 이런 얘기죠. 아직은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진 않았는데 한 6마리 정도를 여기저기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차를 보러 왔을 때 또 신기해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바샤 쫑짜의 고차원 이제 왔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수가 정말로 절비합니다. 여기는 지금 바사의 고차림 쪽으로 지금 위로 올라와서 한 해발 한 19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키가 높게 돼 있는 이렇게 쫙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잎이 달린 이런 나무들도 이제 보이는데요. 신기하죠. 이런 건 이제 체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놓기도 하고 했네요. 엄청 굵습니다. 제가 겨우 안을 정도로 이런 나무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바사 쪽에서는. 자, 굵죠. 자,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뭐냐면은 시녀 당의 자왕수, 그 코뿔소 자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무입니다. 바사 쪽에서 위로 와가지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있는 이게 고차원입니다. 고차원입니다. 차나무들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여기에 차왕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적혀 있기로는 코뿔소 차왕수, 신여 차
왕수,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사 쫑자에도 차왕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더 올라와서 위에 있는 산 쪽에 위에 있는 차왕수라고 합니다. 소위 신유가 라이노 코뿔소거든요. 코뿔소 차왕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시 봅니다. 쫑자의 거보다는 좀 덜 두꺼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대단합니다. 위용이 대단합니다. 차왕수 나무가 있으면 또 자왕비 나무도 있겠죠. 요거는 자왕비 나무입니다. 신효탕 차허라고 되어 있죠. 어디 가면 차왕수라고 부를만 한데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저기도 보세요. 저렇게 굵은 나무들이 파사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걸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차나무 굵기 보십시오. 명함도 못 내미는 두께들. 자, 이런 나무도 아주 멋있죠. 이렇게 쫙 올라가고 여기 가지가 하나 옆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멋진 나무들. 자, 두 나무가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서 있길래 또 한번 포즈를 취해 봅니다. 정말로 멋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흙이 지금 푹신푹신합니다. 흙이 푹신푹신하니 해충 방지하는 모습도 보이길래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해충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렇게 흡착판에 붙여서 이렇게 해충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바람직한 현상이죠. 굵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자, 이쪽에 자삭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녹차나 다른 데서 보는 그런 색깔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아까 그 파진 쪽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사하고 차 위에 차왕수와 차왕후 수를 보고 나서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저기에는 고차수가 절비합니다. 자, 여기저기 야생 동물도 많이 보입니다. 아마 풍뎅이 쪽 동물이겠죠. 야생 꽃들도 보입니다. 상해는 겨울이고 한국은 겨울이지만 여기는 거의 뭐 봄이죠. 아직도 많은 꽃들 있고 다음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운남 쪽에 이제 벚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나무 열매인데요. 이번에 와서 차나무 열매를 좀 넉넉하게 가져가서 또 한번 심어 보려고 따로 주머니도 마련하고 했는데 열매가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올해는 거의 열리지 않는 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해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해는 많이 열리고 어떤 해는 적게 열리고. 제가 2017년 처음 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기도 되게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직접 제가 심기도 했었죠. 심어서 싹을 틔우고 지금도 이제 아주 그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있는데 이제 4살이 된 거죠. 4살. 이번에는 많이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해발은 거의 한 1900m가 되는 거죠.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파사를 내려와서요. 다시 맹해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그 고개입니다. 고개에서 바라보는 맹해 현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쬐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이는 곳이 맹해현입니다. 맹해현. 여기가 이제 맹해현의 모습이죠.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또 멋진 광경을 연출하기에 또 집에 갈 생각 않고 또 한번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또 한이족의 전통 어떤 음식, 식당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 재료를 이용한 음식들이 많고요.
또 양념들은 되게 매콤매콤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또 하루가 끝이 납니다. 다승배주점, 우리 그 유구 선생님이죠. 유구 선생님의 커다란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둘째 날이 끝이 났고요. 그 둘째 날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 갑자기 징홍시 쪽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또 어느 자산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또 코로나 검사를 또 현지에서 해야 됐고, 그래서 셋째 날, 넷째 날은 별로 이렇게 자산을 가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섯째 날 다시 이제 세 번째 자산을 가는 활중양저 이제 자산을 올라갔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